안녕하세요. 소다입니다. 얼마 전 유상철 감독님과 유튜버 새벽님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같은 암환으로 마음이 착잡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오늘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세간의 암테크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암보험을 빵빵하게 들어놓고요. 암에 걸리면 보험금을 타내는 재테크의 일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사실 그 얘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요즘 의료기술이 좋아졌고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또 5년 생존율이 높다는 이유로 암에 대해서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암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사이트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각종 지표를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공신력 있는 사이트고요. 접속해 보시면 많은 통계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놀라운 결과를 찾았죠. 바로 암 발생 및 암 사망 현황을 체크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하는 암 환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그래프를 좀 보여드릴게요. 2018년 현재 국내 암 발생자 수는 대략 24만 명이 넘어요. 네, 24만 명 맞고요. 이게 한 해에만 발생한 숫자예요. 그리고 다음 해인 2019년도에 암으로 사망한 숫자는 놀라지 마세요. 8만 명이 넘습니다. 물론 당해에 걸리고 당해 사망하지는 않지만 단순하게 어림잡아 30%가량은 암으로 사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떠세요? 암은 충분히 이겨낼 만한 병이고 걸려도 병원만 잘 다니면 나으실 수 있다 여겨지실까요? 제가 참고로 우리나라의 코로나 발생 환자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21년 6월 현재 지금까지 16만 명가량이 되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니까 한 해 발생하는 암 환자의 숫자가 진짜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1999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로 환자 수가 170만 명을 넘어섰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년 24만 명씩 생기는 암 환자들이에요. 항암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병원에 엄청나게 많아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암병동에서 다 수용을 하지 못하고 일반 병실까지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요. 또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항암 주사실이라는 곳에서까지 항암 치료가 행해져요. 그런데 제가 검진을 받으러 갈 때마다 정말 많이 놀라운 게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갈 때마다 기본 대기가 1시간에서 3시간 정도인데요. 최근에 갔을 때는 3시간 대기라는 글자도 직접 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암 환자가 있는 걸까요? 전부 유전일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스트레스, 유전, 무분별한 음식 섭취, 성격, 운동 부족, 또 최근에는 환경을 주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더라고요. 일단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암을 진단받고 첫 해 수술을 받았을 때 제 담당의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재밌게 살라고 하셨어요. 먹는 거 특별히 가리지 않고 그냥 재밌게 살라고. 그래서 의사 말대로 그저 재밌게 살았죠. 자주 바베큐 파티를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계속 찌는 거예요. 결국 임신 막달 몸무게를 넘어서게 되죠. 예전에는 그래도 다이어트나 먹는 것을 조금 제약을 뒀다면 암을 한번 진단받고 나서는 어떤 것도 제게 억지력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무분별하게 음식을 먹게 되고 섭식을 마음대로 하게 됐어요. 왜냐면 재밌게 사는 게 인생의 모토가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1년 뒤에 전이가 돼요. 전이 된 경로는 몰라요. 그러다 보니 저는 더 이상 병원과 의사 말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치료의 주체를 병원과 의사에서 저로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돼요. 영상도 보고 책도 보고 같은 암환우가 병을 어떻게 이기는지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음식에 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음식을 모두 갈아엎게 됩니다. 일단은 고기를 끊고요. 통곡물 음식과 채식 위주로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도 적극적으로 다듬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살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살이 빠지면서 보통은 힘이 빠지고 기운이 막 빠지잖아요. 제가 다이어트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요. 이렇게 먹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에너지가 솟고 기분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계속 생기더라고요. 암 환자들은요, 상황에 따라 대략 3개월, 6개월,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 준비도 없이 걸리면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운명에만 맡기고 병원을 가는 걸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다른 암 환우들은요, 나름의 방법으로 암에 대한 예방을 해요. 물론 방법은 천차만별일 수 있죠. 그런데 예후가 나쁜 암에 걸린 환자나 기수가 오래되어서 생존율이 떨어지는 암 환자 중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음식을 바꿨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도 혹은 다른 암 환우들도 섭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자료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암 예방학회에서 권하고 있는 암 예방을 위한 지침이에요. 보통 상급병원 홈페이지나 암 예방학회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다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권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보다 금연과 금주, 또 짜게 먹는 것, 가공육을 먹지 말라, 혹은 고기를 직접 불에다가 가열해서 태워 먹지 말라, 또 무엇보다 비만하지 않게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라,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와요. 결국 섭식 위주의 예방책을 내놓고 있는 걸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 통계지표 자료에서 보면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암 발생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을 서구화된 음식으로 꼽고 있고요. 아무래도 가공육이나 유제품 가공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서 예전에 없던 새로운 암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섭식이 됐어요. 음식은 단순히 내 몸에 무언가를 넣는 행위, 씹는 행위가 아닌 걸 깨닫게 돼요. 맛있으면 그만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먹는 행위는 내 몸과 마음 모두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여전히 저는 암 환자예요. 추적 관찰이 필요한 사람이지만요. 예전보다 병에서 자유롭고 또 두려움에 잠식당하지는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 나름의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생겼거든요. 또 모든 병이 그렇지만 암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다른 결과가 올 수 있다고 믿어요. 암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병이지만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도 먹고 마시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암은 한 번 걸리면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또 쉽게 재발이나 전이가 될 수 있어요. 병이 오는 것을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이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살아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 방어의 가장 큰 초석은 섭식이라는 거고요.
그러니 건강한 먹거리 드시고 건강 유지하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